자, 오늘 제가 강의를 드릴 거는 좀 패러다임의 변화 하고 유통의 허브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일단 간단하게 영상 먼저 한번 보시죠. 패러다임은 한 시대의 사람들의 세상을 보는 눈 혹은 사고의 틀과 같은 인식 체계를 의미하는 용어로, 과학 철학자인 토마스 쿤이 자신의 저서 과학혁명의 고조에서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패러다임 자체가 시각과 틀을 의미하다 보니 패러다임이 다르면 당연히 똑같은 사물 상황도 다르게 보게 됩니다. 따라서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되는 요즘 시기에 과거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으면 문제를 바르게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한 이후 변화하지 못하고 문을 닫는 수많은 기업들이 바로 이러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7가지 습관보다 먼저 패러다임을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도 패러다임의 전환을 내면으로부터의 변화라고 부르며 다시 한번 힘주어 강조합니다. 패러다임이 올바르게 정립되지 않으면 7가지 습관이 몸에 배어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코비는 패러다임을 지도에 비유합니다. 지도는 우리가 목적지를 찾아가는 길잡이가 됩니다. 당연히 지도가 정확해야만 우리는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확인이 어려운 과거의 지명이 그대로 있거나 잘못 표기된 지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열심히 가면 갈수록 오히려 목적지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잘못된 방향을 향해 흘린 땀과 노력은 무의미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중국의 근대학자 체원배는 소조대토를 설명하며 시대의 흐름에 맞춰 함께 전진하자는 뜻의 여시구진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체원배는 20세기 초 서구 열강들에게 시달리는 국의 상황을 개탄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는 패러다임을 정립해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바랬습니다. 체원배의 여시구진은 단순히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 변화에 따라 창조적이고 능동적으로 적응하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흐름에 맞춰 탄생한 유통기법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창조해 나가는 것은 모든 네트워크 마케터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 과거에 머무느냐 아니면 이 변화를 주도해 성공으로 나아가느냐는 바로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영상을 처음부터 왜 보여드렸을까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세요? 네, 애터미 사업 설명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네. 일단 제가 먼저 가스라이팅 시키려고 제가 보여드렸어요. 저희가 아까 스티븐 코비의 7가지 습관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성공하는 습관을 들여서 해도 내가 목적지를 방향을 잘못 잡으면 헛수고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시대가 변화가 되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자리들이 과연 시대에 맞는 그런 일자리들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점검해보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패러다임의 변화와 유통의 허브, 퍼스널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일단은 옛날 사진 이거 한번 볼게요. 1996년에 저 첫 사진이 뭐냐면, 야, 너 그만 놀고 공부 좀 해. 이런 사진이에요. 근데 밑에 사진은, 야, 좀 바깥에 나가서 놀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사진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희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데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근데 저희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인간관계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다져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20대, 30대들은 관계보다는 그때 23년 트렌드 코리아에서나 인덱스 관계라는 트렌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만남을 이렇게 갖는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20대, 30대들한테는 애터미 사업을 어떻게 하면 전달할까 이런 거에 대한 제가 고민을 잠깐 하게 된 사진입니다.
자, 이쪽에 사진 보면 2009년도에 연을 날리고 있는데 다 연 날려보셨죠? 네. 그런데 2019년도에 보니까 이게 드론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자꾸 바뀌고 있는 거죠. 자, 다 여기서 아마 그 뭐죠? 갤러그 뭐죠? 뭐 테트리스 그다음에 네. 네, 이런 거 아마 여기 와서 많이 다들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게임방에 와서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또 집에서들 많이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시대가 자꾸 이렇게 변해가는 거죠. 자, 고스톱 좋아하시죠? 네, 고스톱을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고스톱을 치는데 지금은 인터넷에서 이렇게 고스톱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4차 산업에 들어오면서 어떤 키워드들이 이렇게 있는데 드론, 3D 프린팅, XR 이렇게 있는데 요즘에 핫한 게 이 로봇하고 챗GPT가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로봇하고 챗GPT로 인해서 사라지는 그런 직업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 자료는 제가 한 3년 전에 제가 강의를 했던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료 보니까 이게 의사 로봇 왓슨 1,500만 페이지 분량의 의학 과학 정보를 학습하고 빠른 진단 및 치료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자, 이러면서 여기 보시면 이제 로봇팔이 이렇게 있는데 옛날에는 의사들이 여러 명이 같이 이렇게 수술 이렇게 하는 장면인데 지금은 로봇팔이 저렇게 대신 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변호사도 그 AI하고 그 대결을 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AI가. 그런데 사람 변호사 몇 명하고 10명하고 이렇게 대결을 해도 아마 100명하고 대결을 해도 아마 AI가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이렇게 지금 벌써 그 AI로 변호사 그 일을 보는데도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주위에 많이 벌써 이제 보급돼서 보는 것들이요. 그래서 피자 가게 보니까는 그 로봇가 피자를 만들고 있고, 저도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피자 만드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냥 농담식으로 하나, 피자가 왜 피자인지 혹시 아세요? 피자. 자, 그래서 근데 이게 그 피는 거가 사람이 그 한 시간에 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그 힘들지 않게 계속 피고 있는 거죠. 자, 치킨 전문점에 그 로봇이 치킨 튀기는 장면, 뭐 커피집에 가면 커피 로봇이 이렇게 커피를 내리는 장면, 뭐 그 다음에 그 칵테일 만드는데 그 얼음을 이렇게 깎아주는 거 다 로봇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현재 벌써. 자, 요 영상 한번 보시죠. 이게 제일 최근 영상인데 정말 대박이에요. 자, 한번 보실까요? 중국 로봇 개발사 유니트리가 공개한 사적 보행 로봇계 B2W가 뛰어난 성능과 고난 노동작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험 영상에서 B2W는 산길에 오르고 물을 건너며 물구나무를 서서 회전하는 등 높은 안정성과 민첩성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해당 시험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화제가 되면서 중국 로봇 기술의 발전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B2W는 바퀴가 장착된 4개 다리로 균형을 유지하며 시속 22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2.8m 높이에서 뛰어내려도 충격을 흡수하며 바로 이동 가능하고 성인 남성을 태우거나 최대 120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습니다. 40kg의 적재물을 싣고 50km를 주행하며 5시간 연속 작동할 수 있어 물류 및 운송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B2W가 복잡한 환경에서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노동 비용과 위험을 줄일 것이라며 물류와 운송 산업에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외에도 360도 관측 가능한 4D 레이더와 AI 기술을 활용해 정밀 탐사, 대화 기능을 제공하며 재난 구조와 지하 탐사 등 위험 지역에서도 활용 가능합니다. 이미 로봇계는 산업과 군사 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유명 관광지에서는 로봇계로 연간 2만 톤 이상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며 중국 인민해방군은 원격 제어 소총을 장착한 로봇계를 군사훈련에서 선보인 바 있습니다. B2W와 같은 로봇 기술은 인간형 로봇인 휴머노이드 개발에도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휴머노이드 시장은 급속히 성장 중이며 2030년까지 약 7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거 로봇계를 보시면서 우리 사장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집에 하나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혹시 안 하시나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거를 좀 타고 한번 달려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그 로봇 말을 한번 제가 키워드를 검색을 했더니 진짜로 또 로봇 말이 개발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개발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드론이 또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한 4개월 전에 드론이 또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드론이 예전에 했던 드론하고 게임에 되지 않는 그런 드론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영상은 제가 일부러 시간 때문에 집어넣지는 않았지만 그 차에다가 같이 드론을 결합시켜가지고 분리할 수 있게끔. 그래서 같이 어디 이렇게 갔다가 갑자기 내가 섬에 가고 싶다 그러면 그 드론만 살짝 빼서 5명까지 탈 수 있대요. 근데 그 드론 가격이 혹시 얼마인지 알아요? 5,000달러래요. 그럼 5,000달러면 한 6천만 원 정도면 드론을 하나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800만 원 정도. 네. 그래서 6, 700만 원 정도. 그래서 6천만 원이라 6, 700만 원 정도면 드론을 하나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뭐 만약에 허가만 잘 나면 그냥 다 쉽게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로봇 말고도 진짜 다양한 로봇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곤충 로봇, 도마뱀 로봇, 나비, 이런 물고기 로봇. 자,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실제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중에 탐사하는 잠수부들이 예전에 촬영을 했었는데 지금 다 누가 촬영해요? 이런 물고기들이 다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이걸 왜 하고 있을까요? 네,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게 지금 자율주행 이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정말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훨씬 빠르게 진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로 가지고 저희들이 사라지는 직업군들을 한번 이렇게 보니까 만약에 자율주행 시대가 완벽하게 왔다라고 하면 일단은 첫 번째 공유 시대가 완벽하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자, 렌탈, 그 다음에 리스, 그 다음에 가정에서도 차량 한 대로 소유.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내가 운전면허증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으로 죄송합니다. AI로 자기가 차가 막 움직인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내가 차를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직장에 있어요. 그럼 내가 집에서 차를 직장으로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에서 그냥 타고 그냥 오는 거죠. 아니면 또 내가 회사를 차를 타고 가는데 만약에 집에서 누가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집으로 그냥 보내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율주행이니까. 네, 그러면 그런 일들이 아마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과연 운전면허증은 과연 있어야 될까? 근데 드론이 지금 운전면허 없어도 작동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장애인분들, 노인분들 이런 분들이 운전에 대한 두려움 있는 분들이 다 걱정하지 않는 시대가 아마 도래가 될 거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밑에 보면 기사분들이 아마 많이 사라질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대리기사, 택시, 화물, 버스, 그다음에 개인기사, 전철 기장님들. 지금 실제로 저희가 이제 운동할 때 같은 운동 동아리에 계신 분이 전철 기장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벌써 운전을 안 해요. 그냥 열차가 자기가 그냥 움직이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다른 로봇들 이렇게 보면 이런 로봇들이 산업용으로, 그 다음에 군사용으로, 그 다음에 돌봄으로, 가정 요리, 자, 이런 로봇들이 생겨나면서 엄청나게 그런 일자리들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스타워즈 대부분 다 보셨죠? 네. 그게 한 20, 30년 전 영화인데 그때 스타워즈의 로봇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때 그 로봇이 굉장히 둔탁하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까는 로봇 봐요. 너무 지금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런 로봇들이 같이 춤을 추는 그런 영상도 지금 올라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4차 산업으로 이렇게 가면서 엄청난 일자리들이 이렇게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제가 오늘 책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노동이 정말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언제 나왔냐면 1997년 정도, 6년 정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벌써 한 20년 전인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곤을 모르고 임금도 필요 없는 기계들이 인간의 노동을 빼앗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 실제로 그거가 지금 20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5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진짜 산업에 엄청나게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대자동차 이런 데 공장에서는 벌써 로봇들이 다 대체를 해서 작업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다시 한번 과거로 또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제가 1913년에 그때 여기는 소가 없었는지 하여튼 이렇게 볼 이렇게 쟁기질이라고 해요. 네. 이렇게 해보는데
아유,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제가 헬스클럽 가서 이렇게 하나 봐요.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자, 그러면서 1916년도에 길거리의 풍경을 보니까 다 뭐를 들고 있어요? 신문. 근데 지금 현재는 다 핸드폰. 지금도 핸드폰 보고 싶죠? 솔직하게? 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여기서 일자리들이 뭔가 하나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하시나요? 혹시? 네, 제가 넘어갈게요. 자, 지금 저희가 불과 한 3년 전에만 해도 이런 포노사피엔스 죄송합니다. 이 포노사피엔스라는 말 많이 썼었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변화가 되는지 안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포노사피엔스가 이 핸드폰하고 인류가 변화되면서 이런 포노사피엔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태어날 때부터 아이가 핸드폰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핸드폰 말고 장난감 뭐가 있을까 그러다가 전화기를 한번 가져왔는데, 근데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한테 저 전화기를 주면 이해할까?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전화기를 아이들 장난감으로 주는 용도가 뭐예요? 너네 이렇게 하고 나중에 전화 걸 수 있어, 이런 거 알려주려고 했던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트렌드들이 계속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이 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기서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이 패러다임이 이 스마트폰으로 직업군들이 다 사라지고 있는데 엄청난 직업군들이 지금 벌써 이미 사라졌어요. 자, 근데 여기에 관련돼서 저희의 추억들도 하나씩 사라지는 거죠. 오늘 처음 오신 분한테 원래 질문을 잘 안 하지만 그래도 오셨으니까 가운데 계신 분 멋져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옆에 계신 분은 또 질투하지 마세요. 제가 가운데 계신 분한테 혹시 이 중에서 추억 중에서 혹시 내 추억이 사라진 게 혹시 있다, 어떤 거 하나 있을까요? 추억 속. 연인하고 데이트할 때 라디오 가져가서 춤추던 거 혹시 네, 혹시 어떤 거 있어요? CD 음반? CD 음반은 뭘 이렇게 하셨어요? 추억 속으로? 혹시 녹음도 하고 그러셨나요? 네. 자, 일단은 한번 박수 좀 한번 쳐주시고요. 자, 이렇게 지금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다 직업군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자, 이러면서 어떤 기업들이 다시 등장하냐면 이런 플랫폼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보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이런 각종 그런 회사들 다 아시는 거죠. 자, 이런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플랫폼 비즈니스가 뭐냐, 이렇게 보면 서비스 이용자들이 모이는 오프라인의 공간. 자, 플랫폼 속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를 갖춘 비즈니스를 뭐라 그래요?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애토미가 플랫폼 비즈니스래요. 자, 이거는 애토미가 왜 플랫폼 비즈니스인지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자, 이거 무슨 회사죠? 네이버. 자, 이 네이버가 수익 창출을 무엇으로 가져가나요? 정보, 검색, 네, 또 검색, 네? 게임, 또 네? 쇼핑. 네. 그런데 이 네이버에서 주 사업이 뭐냐면 검색이에요. 그래서 이 검색을 통해서 광고를 심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자, 제가 이거는 인공지능에다가 제가 물어본 거예요. 네이버가 주 사업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검색 및 광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이게 핵심 수익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다음 콘텐츠 뭐가 있냐 봤더니 네이버 블로그, 카페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한 지 한 3개월 됐어요. 그러면 이 네이버 블로그가 앞으로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네. 그래서 여기 오셔야 돼요. 자, 왜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챗GPT나 쓰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와우. 아직 안 쓰시는군요. 네. 자, 이 챗GPT를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용도로 쓰시는지 한번 대충 크게 얘기해보죠. 챗GPT. 검색. 네, 궁금한 거 물어보면 여기 다 나와. 그죠? 저는 이제 요즘에 제가 책으로 밤에 GPT를 통해 가지고 지금 마무리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칭찬 관련 서적을 일단 이거로 쓰고 있는데, 아마 지금 우리 본부장님 챗GPT 굉장히 많이 애터미 자료 검색하고 지금 자료 올리시잖아요.
자, 그럼 여기 그 챗GPT에다가 물어보면 어때요? 정보들이 어때요? 너무 정확하죠. 네이버에 만약에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보다 여기가 훨씬 더 정확하고 편리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사장님들한테 굉장히 비밀 하나를 제가 검색을 해가지고 왔거든요. 자, 어떤 거냐면 제가 애터미 사업자잖아요. 2줄이 쉬워, 3줄이 쉬워 이거를 제가 인공지능에다가 물어봤어요. 그때 뭐라고 나왔냐면 결론이 2줄 마케팅 구조가 3줄 마케팅 구조보다 사업적으로 더 쉬운 확률이 몇 퍼센트? 90%. 근데 그 90%를 이게 수학 공식으로 한 거예요. 저는 이거 모르거든요. 예. 근데 지가 이렇게 수학 공식을 이렇게 내서 그냥 90%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저희들이 다른 데 가면 2줄 마케팅이 아니라 3줄, 4줄, 6줄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근데 3줄도 2줄이 90%가 훨씬 수월하대요. 그럼 6줄은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우리 소수국장님이 한 발 들고도 애터미 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네. 자, 지금 이런 챗GPT가 이렇게 검색 같은 걸 하게 되면 앞으로 네이버는 이 그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지 않으면 네이버도 어떻게 된다? 네, 도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아까 그 영상도 보셨지만 다 무너지고 있죠. 저희 생활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이 플랫폼 비즈니스 애터미는 대표적인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 이거 저희들이 얘기하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인공지능에다가 물어봤어요. 애터미하고 아메이 중에서 그 두 회사가 플랫폼 기업이냐 그랬더니 아메이는 아니다. 애터미는 플랫폼 비즈니스다. 이렇게 거기서 하여튼 참 그 챗GPT 똑똑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금 스마트폰에 지금 많은 정보들이 다 들어오고 있는데, 자, 애터미 쇼핑몰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애터미 쇼핑몰, 그 다음에 애터미의 그 아장어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세계 유일의 비즈니스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터미가 진짜 플랫폼이 되는 그런 비즈니스가 되려면 어떤 요건들이 갖춰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제품이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치약을 봤더니 치약을 검색을 해봤더니 수출 1위래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애터미 치약 말고 여기 의약 외품 수출 1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의약 외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치약뿐만이 아니라 그 팬티, 그 다음에 데일밴드, 그 다음에 생리대 이런 것들을 다 의약 외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뭐가 1등이라고요? 치약. 근데 그 치약에서 보니까 애터미 치약이 당연히 1등이더라. 돼 있는 거예요. 경쟁력이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해모임을 봤더니 자, 동종업계 베스트셀러로 1위더라. 자, 여기 보면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국내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수출액 1위가 어디 거래요? 아니, 어떤 제품이래요? 해모임. 해모임. 저번에 저희가 공정거래 할 때 그 타 회사 이야기하는데 거기는 단품이 아니라 패키지 상품으로 했을 때 매출이지 그 단일 상품으로는 아직까지 애터미가 그 해모임이 1등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앱솔루트 화장품. 자, 이것도 동종업계 5년 연속 판매 1위. 그 다음에 뉴스에 9초에 하나씩 팔리는 화장품. 이렇게 TV 뉴스에 나왔었죠. 자, 이러면서 이런 화장품들이 이런 그 수상을 타요. 자, 그러면서 영업 최초 세종대왕상을 수상을 하게 되고 장인일상, 애니핀증, 자, 그다음에 차세대 세계 인류 상품을 선정을 받았어요. 애터미 화장품.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다시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 그 멋진 미모를 자랑하시는 우리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화장품이 어떤 걸까요? 자, 3초 지났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다시 질문할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화장품이 어디 거죠? 네, 미친 거죠. 지금 애터미라는 사람은 다 미친 거예요. 애터미가 제일 좋대요. 그런데 정말로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4가지 상을 다 받은 게 우리나라에서 어디밖에 없다?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궁금하면 500원 내시고 공부 한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제품이 차세대 세계 인류 상품에 선정되는데 이 제품 말고 또 무슨 제품이 있어요? 네.
논의도 차세대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정도면 제품 경쟁력 있죠. 네. 자, 이러면서 저희가 이거는 저희 동네 마트, 요 위에 가면 마트가 있는데 제가 여기 마트에 가서 찍은 건데 껌은 종류가 많은데 나중에 다 공통적으로 보니까 다 롯데 거더라고요. 모르셨죠? 롯데 거요. 자, 그래서 제가 껌을 조사를 했는데 일단 자일리톨이면 자일리톨 함량이 높을수록 품질이 좋은 거죠. 그래서 애텀 제품을 보니까 자일리톨 함량의 용 함량이 70.2%인데 나머지 67%, 6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물론 37%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용량이 보니까 86g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애텀에는 100g짜리 껌이에요. 이러면 벌써 애텀에 껌도 있습니다. 네. 근데 소비자가가 2,800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중량 대비로만 계산했을 때, 자, 롯데 껌의 이 껌, 자일리톨 껌은, 자, 여기 금액 보면 여기 가짜 안에 다 찍혀 있어요. 자, 이거를 100g으로 환산했을 때 5,755원인데 애터미 거 얼마? 2,800원. 그러면 껌 하나에 가격이 얼마 차이 났어요? 3,000원가량 차이 난 거죠. 그러면 만약에 보험 설계사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 껌으로 가지고 마케팅을 하겠다. 내가 거기에다가 나 설계사 누구입니다. 이거를 붙여가지고 내가 주면 하나만 줄까요? 주문 들어올 때 몇 개씩 사야 돼요? 50개, 100개. 그러면 만약에 100개를 이 껌을 주문했다. 그럼 3,000원 곱하기 100개면 얼마예요? 얼마요? 30만원? 네, 뭐 그 정도. 이 껌 하나로 보험하시는 분은 이 껌을 선택을 하는 순간 얼마를 절감할 수 있는 거예요? 30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게 리필용에다가 37%에서 2,273원. 제일 가격은 낮지만 품질, 그 다음에 중량은 높지만 어쨌든 이게 리필용이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함량은 70.2%가 아니라 37%짜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표도 저희 동네 여기 마트에 가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보니까 여기도 공통이 다 또 생표더라고. 네, 보니까. 근데 이 간장을 저희가 구매할 때 품질을 어떤 거로 하냐면 이거로 가져가요. TN 값이 얼마냐 이거로 가져가는데 그러면서 701 간장, 501 간장, 601 간장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애터미 거가 이제 701 간장이에요. TN 값이 1.7짜리예요. 자, 그래서 1.7짜리를 보니까 가격이 15,000원인데 애터미는 9,500원. 자, 그 다음에 여기 1.5짜리가 16,800원. 근데 여기 보면 자, 여기에 참고로 우리 사장님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진간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는 다 뭐다? 거의가 다 제가 알기로는 3분의 간장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3분의 간장은 뭐냐면 염산으로 가수분해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간장은 굉장히 오랫동안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염산으로 가지고 하면 하루 만에 만들어지는 그런 간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보시게 되면 애터미 제품이 굉장히 좋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애터미에 또 하나의 쇼핑몰 아자몰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파리바게트, 그 다음에 버거킹, 그 다음에 BHC. 자, 이런 쇼핑몰이 지금 제 쇼핑몰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 사장님들의 쇼핑몰에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BHC, 그 다음에 이거 버거킹, 파리바게트 이거를 다단계로 돈을 준다고?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오늘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이거를 여기 저기 본부장님 계시지만 본부장님 산하에 다 계신 분들이 만약에 BHC 이거를 만약에 구매를 했다. 그럼 여기 포인트가 2,000포인트씩 다 올라가는 거예요. 저희는 무슨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BHC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팀에서 계란이 저희 산하에 몇 판이 팔렸죠? 20판이 팔렸죠? 20판이 팔리면은 포인트가 얼마예요? 6만 포인트가 오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1번 사업자부터 쫙 해가지고 엄청 많이 있는데, 근데 여기에 저희 센터장님이 지금 애터미 계란을 파는 지 혹시 아셨어요? 몰랐죠? 그런데 여기서 누군가가 계란을 사서 2,000포인트들이 이분들한테 다 올라가는 거야. 이게 어떻게 다 올라가냐고? 그건 나중에 마케팅 플랜 시간에 따로 들으면 돼요. 이분이 쌀 계란을 사 먹었더니 이분들한테 다 올라가는 거야, 이게. 네.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사람들은 계란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애터미를 작은 비즈니스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쌀 가게도 하고
계란 가게도 하고 이런 B2C 매장도 운영을 하는 거죠. 내가 근데 돈이 되냐? 멤버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절대 되지 않죠. 근데 애터미에서 일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계란만 해도 돈 어마어마하게 벌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지금 애터미의 쇼핑몰에, 제 쇼핑몰에 뿐만 아니라 여기 사장님의 모든 선생님들한테 뭐가 들어왔냐면 구찌, 자, 발렌시아가, 그 다음에 버버리, 자, 이런 것들이 프라다, 이런 그 명품들이 제 쇼핑몰에 있어요. 근데 우리 사장님들한테도 다 있죠, 이거? 네. 혹시 세 분은 이거 있어요? 아, 있군요. 얘기 들으셨네요. 자, 그러면 과연 내가 개인적으로 이런 쇼핑몰에 내가 만약에 개인 쇼핑몰을 만든다면 이런 제품을 런칭하실 수 있어?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 다 그냥 공짜로 주는데. 자, 그래서 또 애터미에 그 롯데 렌터카가 들어왔는데 작년 11월 28일 날 이 렌터카가 입점을 했어요. 이게 보니까 이 렌터카가 입점했는데 저희 애터미 회원들한테 어떤 그 혜택을 주냐면 그랜저인가요 이게? 네, 그랜저를 했을 때 약 110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외에 다른 이런 혜택도 있는데, 자, 여기 두 번째 보니까 G카패스 100시간 이용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카쉐어링. 그래서 내가 다른 차를 한번 타고 싶으면 다른 차를 한번 바꿔보고 타고 싶은 거예요. 몇 시간 동안? 평일에 100시간 동안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그런데 내가 하루를 차를 빌리면 보통 8시간 차를 빌린다 그러면 한 10번 정도는 빌릴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차로 바꿔서. 자, 그 다음에 상시 주유 할인해서 유정 무관에서 리터당 40원을 할인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LPG 같은 경우는 30원을 이렇게 할인해주고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지금 적용하시는 분이 저희 센터장님이 애터미에서 1번으로 런칭하자마자 렌트를 하고 계시죠. 자, 이렇게 지금 애터미에 어떤 상품들이 입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애터미에 진화된 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진화가 되고 있어요. 자, 2006년도에는 방문 판매를 시작을 해서 2009년도에 정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다단계 판매업으로 등록을 해요. 자, 그리고 2011년도가 됐을 때 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8년이 지난 다음에 플랫폼으로 완벽하게 진화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자, 2019년 12월 24일 날인가요? 그때 애터미의 아자몰이 등장을 하면서 이렇게 플랫폼으로 진화되기 시작을 했는데, 자, 25년도에 들어오면서 지금 이게 퍼스널 플랫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은 참고로 이 퍼스널 플랫폼은 포스트 플랫폼이 아니라 퍼스널 플랫폼, 개인 플랫폼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오늘 핵심이 뭐냐면, 과연 25년이 지난 다음에는 어떤 플랫폼이 될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정말 소름 돋는 거를 하나 알게 됐어요. 박한계 회장님이 2009년도에 다단계업을 등록을 시키실 때 애터미의 창업 목적이 뭐예요? 애터미 창업 목적 고자로 시작하는데, 자, 유자로 시작하고 초자로 시작하는데, 네, 자, 제가 진짜 이게 소름 돋았어요. 지금 경영 목표가 2009년도에 박한계 회장님이 이 창업 목표가 여기 없네. 고객의 성공, 유통의 허브, 초일류 기업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미래는 초일류 기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통의 허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게 말이 돼? 애터미가 과연 이렇게 된다고? 자, 이거는 이제 자세한 이야기는 그 2부 시간에 우리 또 강사님이 계시잖아요. 자세히 아마 들어볼 건데. 자, 그러면 애터미가 과연 이렇게 될까? 자, 하나를 보면 제가 이거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부터는 혹시나 딴짓을 죄송합니다 하시더라도 하시지 말고 이걸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는 참고로 제가 강의하는 게 아니라 박한계 회장님이 강의한 내용을 제가 가져온 겁니다. 자, 일단 유통은 생산자에서부터 소비자까지 오면서 이런 첫판 도매 소매를 거치고, 그 다음에 광고를 연예인들이 하다 보니까 품질이 뭐 좋든 나쁘든 가격이 굉장히 비싸. 그리고 내가 동네에 마트에 소개를 했다 그래도 나한테 소개를 주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지금 유통은 어떻게 되냐면 생산자에서부터 소비자까지 오는데
웬만한 것들이 하나씩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 시장 유통을 보게 되면 이 시장에서 자, 쌀가게, 이불가게, 야채가게, 과일가게, 문방구 이런 시장들이 있었어요. 동네 시장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주고받고 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유통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수많은 여기에 소비자들이라는 게 있어요. 이 소비자들이 이렇게 집을 가서 거리가 멀어도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그래서 옛날에 시장을 걸어서 해도 산 넘고 물 건너서 이렇게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그냥 들으시지만 마시고 여기 오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시장에서 누군가는 돈 버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뭐가 들어왔어요, 중심에? 대형 할인마트가 들어왔잖아요. 대형 할인마트. 자, 1996년, 7년도에 우리나라의 백화점들이, 월마트, 이마트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대형마트들이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여기 대형마트들이 들어오니까 여기에 소비자들, 많은 소비자들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네, 대형 할인마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어져, 안 힘들어져? 힘들으시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여기 그 이마트에서 치킨 한 마리를 엄청난 큰 거를 1+1 해가지고 5,000원을 판대. 피자를 엄청나게 큰 거를 5,000원을 판대. 그러니까 피자집, 치킨집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막 이야기 대모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마트 여기에 한 달에 한 번씩은 쉬어. 이거 내장선도 몇 시간으로 국가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뭐 그냥 또 이렇게 시간이 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누군가는 또 돈 버는 방법을 바꿔볼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인터넷. 네, TV 홈쇼핑. 자, 처음에 예전에 상구 쇼핑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네, 그 회사 이제 망했죠, 처음에. 너무 빨리 시작해서 망했어요. 박한근 회장님도 망했죠. 그 당시에 인터넷 쇼핑으로 해서. 자, 그런데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을 왜 망했냐면, 뭐가 문제야? 속도가 문제야. 인터넷 속도 때문에. 그래서 너무 빨리 시작을 해도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 일찍 시작했을 때 주위 사람들한테 편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자,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이 플랫폼 비즈니스까지 변해온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가고 있는데, 이러다가 보니까 유통시장이 변했는데 뭐로 바뀌고 있어요? 네, 플랫폼 시장으로 온 거예요. 네. 이런 플랫폼 시장은 뭐예요? 자, 이 플랫폼은 양면 시장 이야기하잖아요. 자, 소비자가 있고 여기 판매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플랫폼에 아까 설명을 해드렸지만 어떤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그 소비가 일어나고 수익이 발생하는 거를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에 당근마켓, 자, 플랫폼이죠. 이 당근마켓은 무엇을 하고 연결하냐면 고객하고 고객을 연결해서 본인들끼리 물건을 주고받으면서 이 당근마켓은 당근페이라든가 어떤 광고라든가 지금 제 파트너 중에서 이 당근에서 집을 구매를 하셨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아까 네이버는 뭐를 하고 있어요? 이런 소비자들한테 어떤 지식적인 걸 하고 그 다음에 광고도 싣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카카오는 어떻게 하고 있죠? 자, 카카오는 이 사람들한테 그 문자 서비스라는 것을 제공을 해주고 거기다가 여기에 많은 것들을 광고를 싣거나 이렇게 합성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어떻게 지금 유통시장이 바뀌고 있냐 하면 고객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거 혹시 아세요? 네. 자, 여기에 쿠팡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자, 이따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들을 거예요. 자, 이 쿠팡이라는 회사는 사실은 유통회사기보다는 물류회사인 거잖아요. 근데 이 쿠팡이라는 비슷한 회사에 11번가 옥션, 지마켓 이런 등등의 회사들이 지금 나는 옥션 지금 들어가서 구매하고 있다. 없죠. 대부분 다 어딜 가요? 애터미블로 가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자, 그런데 중간중간에 쿠팡으로도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쿠팡으로도. 그러면 여기 있던 그런 그 판매자들이나 어떤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냐면 이 소비자하고 이쪽에 그 판매자로 가서 이 쿠팡이라는 곳에 다 런칭해가지고 이렇게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쿠팡 시장이 커져 안 커져? 커져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다음 시장은 우리가 돈 버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포스트. 자, 이 플랫폼의 다음 시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스트 플랫폼이 뭐냐? 지금 알리바바 와인회장이 뭐라고 했어요? 은퇴하면서 앞으로 소비가 비즈니스가 하는 시대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소비를 하는데 비즈니스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돈을 준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 소비자들한테. 자, 그럼 여기에 판매자가 있을 거고. 그러면 소비자들한테 돈을 주는 쇼핑몰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애터미. 네. 근데 소비자들한테 돈을 주는 데가 애터미만 있어요? 아니죠. 어디도 있어요? 타 회사들도 다단계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아까 제가 그 인공지능에다가 물어봤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증거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 그 아메이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991년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1960년, 굉장히 오래된 회사예요. 근데 1991년도에 들어와서 회원수를 몇 명을 모집을 했냐면 약 100만 명을 모집을 했어요. 회원수를. 몇 년 동안? 지금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회원수를 100만 명을 모집을 했어요. 그런데 애터미는 제가 그냥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야기를 하면 작년에 2009년도에 아까 정식으로 등록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2009년이면 이 회사보다 굉장히 몇 년이나 늦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회원수가 몇 명이냐면 약 300만 명. 290명. 자, 300만 명이라는 회원을 모집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아메이는 똑같이 돈을 주는데 여기는 100만 명을 모집을 했는데 애터미는 엄청 늦게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300만 명이라는 그런 회원을 모집을 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결국엔 답이 하나예요. 애터미가 품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도 고객을 바로 끄덕여 주십니다. 신규분들이 더 고객을 빨리 끄덕여 주시는데 도대체 뭐 하시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자, 품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장님들이 만약에 애터미는 이제 마케팅 플랜에서 유지비라는 게 없어요. 내가 물건을 사지 않아도 기본 그냥 되면 밑에서 매출이 올라오는 수당을 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대요. 의무적으로 사는 게 없어. 내가 수당을 받기 위해서 한 달에 얼마씩 사야 되는 그런 구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사장님들이 모두가 다 큰 소리로 외쳐도 돼. 품질이 안 좋아. 그럼 여기서 사시겠어요? 아니요. 자, 가격이 비싸면 사시겠어요? 아니요. 만약에 품질이 안 좋고 가격이 비싼데 여기서 사시면 저희들이 돌봐드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도 안 사지. 근데 다른 데에서는 품질이 안 좋고 가격이 비싸도 내가 수당을 받으려면 물건을 사야 되는 그런 구조로 가요. 근데 애터미는 어떻게? 품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회원수를 이렇게 모집했다. 즉, 이 얘기는 애터미 제품이 좋고 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가 그 유통의 허브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분들한테 지금 저희 애터미 사업자들이죠. 돈을 준대. 그러면 여기 쿠팡 소비자들한테 저희가 가서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그래서 지금 오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분들이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판매자들이 애터미에 엄청난 회원들이 모여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판매자들이 이쪽으로 넘어와야 하는 거예요. 넘어와요. 넘어왔잖아. 그래서 아까 BBQ, 파리바게트, 베스킨라빈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들어온 거야. 그러면 앞으로 애터미가 진짜 유통의 허브가 되냐? 예스예요. 왜? 자, 소비자가 이쪽으로 오면 판매자들은 당연히 오게 되고 그러면 이 회사에서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이런 그 컨셉으로 해서 계속 제품을 런칭하다 보면 소비자는 더 늘어날 거예요. 자, 소비자가 점점 더 늘어나면 이쪽에 판매자들이 더 올까요, 안 올까요? 오지요. 더 오겠죠. 자, 더 오면 회사 매출 더 늘어나요. 그리고 이 소비자도 더 늘어나요. 자, 판매자들 더 늘어나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다른 그 쿠팡에서 돈을 줘요? 만약에 애터미도요 돈을 안 주는데 바깥에 나가서 막 애터미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 돌자로 시작하는데 그 사람도 돌봐줘야 돼요. 예, 이게 애터미가 여기서 돈을 주지 않으면 절대 이런 일을 하지 않아요. 이 얘기는 제가 무슨 얘기냐면 유통은요 누군가가 광고 역할을 해야 돼요.
절대 광고를 하지 않으면 그 제품을 팔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회사에서 돈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애터미 회사가 유통의 플랫폼 그 유통의 허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돼요. 그 이유는요, 간단해요. 애터미 제품 수가 지금 650가지에 아자물에 10만 가지 정도가 있는데 앞으로 이 제품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대요. 자, 그 다음에 글로벌로도 27개 국가가 지금 나가 있는데 앞으로 애터미가 100개 국가가 나간답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지금 국내 해외 매출 포함해서 한 2조 4천억 정도 되는데 애터미가 500조 목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2조인데 10조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게 되면 지금 2조인데 그럼 10조에서 35%를 수당으로 주면 얼마를 주는 거야? 3.5조를 저희들끼리 나눠가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들이 뭐라고 그 사업 그거를 아이디어를 이름을 줬냐면 PPO, 퍼스널 플랫폼 오너. 자, 이 얘기를 다시 잠깐 설명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얘기. 지금 네, 뭐 잘생겼나요? 네. 자, 지금 여기에 이런 물류, 뭐 글로벌 제품 런칭, 신제품 개발, 품질 관리, 외 관리, 회계 관리 이런 거 다 해주는 회사가 있대요. 어디야? 애터미래. 자, 근데 이 애터미에 지금 한국 콜마 이렇게 그 제조회사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애터미에 많은 제조회사들이 지금 연결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애터미 자회사, 홍삼단, 뭐 오로 이런 회사들이 지금 애터미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세계 유일 비즈니스 아자몰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고, 물류배송. 자, 호텔. 저는 저희들이 세미나 할 때 1박 2일 하는데 5만 원으로 일단 알고 있고요. 자, 하나카드 런칭됐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카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애터미 회원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냐면 1.7% 청구하죠.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카드가 우리들한테 혜택을 주지 않으면 저희가 하나카드 쓸까요? 안 쓰지. 뭐 혜택을 줘야지 쓰죠. 그래서 하나카드가 저희들한테 1.7% 청구를 할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자몰에 들어가서 구매를 하시면 더 많은 혜택들이 있어요. 자, 지금 자동차 아까 들었죠. 자, 그러면서 지금 주유소가 곧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를 제가 애터미 회원을 가입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장님들이 지금 오셨는데 지금 어디다 가입한 거예요? 애터미에 가입한 거예요. 지금 그 스폰서한테 회원 가입을 한 게 아니라 통해서 어디다? 애터미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가 회원들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소비자들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박한글 회장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애터미가 유통의 허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전거 바퀴에 이 중심이 허브랍니다. 그리고 애터미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나간대요. 그리고 여기 끝자락에 있는 데가 다 터미널이에요. 자, 버스 터미널. 그래서 여기서 또 갈아타고 갈아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그림이에요. 그래서 내가 애터미 회사에 회원가입을 하고 내가 소비자들을 만들면 비즈니스가 된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똑같이 그렇게 해라. 결국은 내가 소비자를 만들면 나한테 돈을 주겠다. 세상에 이런 비즈니스가 어디 있어요? 그냥 소비자를 만들면 나한테 돈을 주겠다. 근데 그 소비자가 만드는데 만약에 제품의 경쟁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림이 떡이에요.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진짜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로 나가고 있고 품질이 우수성이 확정돼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제품이 비교를 했을 때 봐도 누가 봐도 품질이 좋고 싸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거 소비자 만드는 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단지 내가 비즈니스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떤 방법적인 걸 모르고 제품에 대한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절대 어렵지가 않아요. 자, 유통 패러다임의 변화. 주인공 누구예요? 애터미와 나예요. 저희들이 주인공이에요. 이게 마지막으로 제가 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직장생활 한 2000년도에 직장생활 할 때 이 회사에서 추천도서로 나왔어요. 이 승기들이 어느 날 창고에
저기가 없어진 거예요. 치즈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그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변화에 대해서 빨리 적응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금 4차 산업혁명에 어떤 플랫폼 이런 기업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시대 변화가 엄청나게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나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당신은 지금 어떤 취지에 머물러 있나요? 익숙하면 편안하지만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언제나 안전한 건 아닙니다. 자,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변화는 두려움이 됩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기회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